지구를 걷다 세 번째,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행. 바다와 산이 맞부딪힌 끝에서 자연 다큐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자 짙은 초록빛 대지 사이로 얼음처럼 새하얀 눈이 남아있는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 사이를 깊게 파고 들어온 바다. 노르웨이 피오르드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도시 밖으로 나가자 도로 옆으로는 거울처럼 고요한 물길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잔잔해서 산과 집, 하늘이 모두 그대로 비쳐 보일 정도였죠. 작은 선착장에 도착해 피오르드 유람선에 오르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분명 바닷바람인데 이상하게 짠 냄새는 거의 나지 않고 차갑지만 깨끗한 산 공기와 섞여 있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며 물 위를 가르기 시작하자 양쪽으로 산이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 위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고 산 중턱에서는 하얀 폭포가 가느다란 실처럼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긴 그냥 자연 다큐멘터리 속 화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서 있는 실제 장소구나. 그때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조금 더 깊게 오래 쉬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던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는 빙하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산을 깎아내며 만들어낸 깊고 좁은 바다의 골짜기입니다. 노르웨이 서해안 전체에 이런 피오르드가 끝없이 이어져 있지만 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대표적인 곳들은 속내 피오르드, 가이다랑에르 피오르드, 위세. 피오르드처럼 이름만 들어도 자연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는 지역들입니다. 이 피오르드들은 깎아지른 절벽과 푸른 바다, 흰 눈과 폭포가 한 화면 안에 들어와 현실감이 떨어지는 풍경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중 몇 곳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노르웨이 피오르드는 그 자체로 지구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먼 노르웨이 피오르드까지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노르웨이의 주요 도시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입국 도시는 수도인 오슬로, 그리고 피오르드 여행의 관문 도시인 베르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가는 길은 대부분 유럽의 다른 도시를 한번 경유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프랑스 같은 유럽 대도시를 거쳐 오슬로나 베르겐으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경유 시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행 시간은 보통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를 잡으면 됩니다. 항공권 가격은 시기마다 크게 달라지는데 비수기에는 왕복 기준으로 약 120만 원 전후, 여름 성수기나 긴 연휴 기간에는 1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르웨이에 도착했다면 이제 피오르드 지역으로 이동해야겠죠. 대표적인 여행 루트 중 하나가 오슬로에서 출발해 플롬이라는 작은 마을을 거쳐 베르겐으로 빠져나오는 코스입니다. 오슬로에서 기차를 타고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이동한 뒤 플롬에서 피오르드 유람선을 타고 협곡 사이를 지나가고 다시 배와 기차를 이용해 베르겐으로 나오는 여정입니다. 노르웨이의 기차는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노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마저도 하나의 관광 코스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오르드 관문 도시인 베르겐에 숙소를 잡고 그곳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피오르드 유람선을 타는 방식도 많이 선택합니다. 이제 피오르드 중에서도 꼭 가볼 만한 곳들을 살펴볼까요? 피오르드는 특정 한 포인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 피오르드 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찾는 몇 군데를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내 피오르드입니다. 피오르드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노르웨이에서 가장 길고 깊은 피오르드입니다. 해안에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약 200km 이상 바다가 파고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하이라이트는 좁은 협곡 사이를 천천히 지나는 유람선입니다.
양쪽에서 산이 거의 맞닿을 듯 가까이 서 있고 그 산 위와 중턱에서 폭포들이 여러 줄로 떨어지는 풍경을 배 위에서 바로 눈앞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이라랑에르 피오르드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피오르드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여러 갈래로 흩어져 떨어지는 폭포들 그리고 그 사이 경사진 땅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듯한 작은 집들까지. 사진으로만 봐도 여긴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름이 붙어있는 폭포들도 많은데 7잠의 폭포처럼 이야기와 전설이 담겨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면 풍경뿐 아니라 이야기도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리세 피오르드입니다. 이곳은 바위 풍경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절벽 위에 네모난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는 곳 설교자가 서서 말할 것 같다고 해서 설교자 바위라고 불리는 전망대는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있는 장소입니다. 절벽 위에 서면 발 아래로 피오르드가 깊게 내려다 보이고 발끝을 한 걸음만 내디디면 정말 허공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높은 곳이 두렵다면 조심해야 하지만 한번 이 풍경을 눈에 담고 나면 왜 사람들이 여기를 오려고 힘든 산길을 오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베르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오르드 그 자체는 아니지만 피오르드 여행의 출발점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항구를 따라 알록달록한 나무집들이 줄지어 서 있고 언덕 위 전망대에 올라가면 피오르드와 바다, 도시가 한 장의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베르겐은 비가 자주 오는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맑은 날을 만나면 반짝이는 항구와 빨간 지붕들, 정박해 있는 배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것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제 숙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오르드 여행에서 숙소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풍경을 온전히 감상하는 좌석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피오르드 마을의 숙소입니다. 플롬이나 가이라랑에르 같은 작은 마을에는 피오르드 바로 앞에 서 있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틈 사이로 피오르드가 바로 보이고 밤이 되면 물 위로 반짝이는 작은 마을. 불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방 안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숙소는 성수기 기준으로 중급 호텔이라도 하루에 20만 원 이상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객실 가격 안에 풍경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베르겐 시내 숙소입니다. 피오르드 유람선을 베르겐에서 당일치기로 다니려면 베르겐 시내에 머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항구 근처 호텔이나 옛 나무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유산 지구 주변에 숙소를 잡으면 도시의 분위기도 즐기고 유람선 출발지로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그 밖에 오슬로나 중간 도시에서 머무는 일정도 가능합니다. 오슬로에서 출발해 기차와 버스, 배를 갈아타며 이동하는 일정이라면 이동 중간중간의 도시에서 하루씩 머무는 여유로운 코스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오르드의 중심 풍경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가능한 한 피오르드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러 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르웨이 피오르드 지역의 음식은 화려하게 꾸민 요리라기보다는 담백하게 자연의 맛을 살린 음식에 가깝습니다. 먼저 연어와 해산물입니다.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연어죠. 훈제 연어, 생연어, 연어를 구운 요리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피오르드 근처 레스토랑에서는 연어뿐만 아니라 대구나 새우, 홍합 같은 해산물 요리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와 수프입니다. 이 지역은 기후가 차갑기 때문에 감자와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활용한 요리가 많습니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에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차가운 바람 속에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거친 곡물로 만든 빵과 현지 치즈도 한 번쯤 맛볼 만합니다. 이건 숙소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좋고 피오르드를 내려다보는 벤치에 앉아
작은 피크닉처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노르웨이는 커피 소비량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은 마을의 카페에서도 의외로 향 좋고 맛있는 커피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달콤한 계피롤이나 빵 한 조각과 함께 피오르드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어떤 유명 관광지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계절에 따라 피오르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피오르드는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먼저 봄입니다. 봄에는 산 위에는 아직 하얀 눈이 남아있고 산 아래로는 초록빛이 서서히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조금 쌀쌀하지만 여름보다 관광객이 적어서 조용한 풍경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여름은 피오르드 여행의 대표적인 성수기입니다. 해가 길게 떠 있고 날씨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유람선과 산책, 등산 같은 여러 야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대신 숙소와 교통, 각종 투어의 가격이 가장 비싸고 예약 경쟁도 치열한 시기입니다. 가을에는 산의 색이 점점 바뀌면서 피오르드 전체의 분위기가 단정하고 차분해집니다. 날씨는 서늘하지만 여름보다 여행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적하게 풍경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계절입니다. 겨울의 피오르드는 또 다른 세상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피오르드를 볼 수 있지만 유람선 운항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북쪽 지역으로 가면 눈 덮인 피오르드와 함께 오로라까지 볼 수 있는 특별한 겨울 여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겨울에 이 지역을 찾을 계획이라면 날씨와 도로 상황, 교통편 운행 여부를 사전에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노르웨이 피오르드 여행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공용어는 노르웨이어지만 관광지와 도시에서는 영어가 거의 다 통하는 편입니다.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화폐는 노르웨이 돈, 크로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환전해간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주로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노르웨이는 카드 사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가게와 교통,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유럽에서도 비싼 편에 속합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도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다면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숙소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는 방법도 많이들 선택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간단한 점심 한 끼 정도를 직접 준비하는 식으로요. 교통은 기차, 버스, 배, 유람선 등이 서로 이어져 있어서 이동 루트를 짤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거리만 보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기차와 유람선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환승 시간도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는 여름에도 바람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 등 수시로 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방식이 좋고 바람과 비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는 겉옷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럽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긴급 전화 번호인 112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오르드 주변에서 산책이나 등산을 계획할 때는 날씨와 코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오르드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들었던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에는 어떤 화려한 건물도 거대한 도시도 유명한 쇼핑 거리도 없습니다. 대신 산과 바다, 눈과 물, 바람과 조용함이 있습니다. 배 위에 서서 양쪽 산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나는 지금 자연을 구경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연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걸까? 피오르드는 인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음과 바람, 비와 시간에 의해 다듬어진 결과입니다. 그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다는 것이 초라하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 풍경이 조용히 알려주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언젠가 당신이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물가에 서게 된다면 굳이 사진을 많이 찍으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조금 더 깊게 숨을 쉬고 물빛과 산의 그림자를 눈으로, 마음으로 오래 담아두세요. 그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당신 안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지구를 걷다 세계 100대 여행지 버킷리스트 100 떠나야 할 이유 여행 기획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